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조선일보 칼럼 오늘자 기사에 대해서 한번 비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선일보 기사를 항상 페이스북에 비판 내용을 실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그 신문 기사 그 논리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 뭐 조선일보가 기사가 이상하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많은 얘기들이 과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조차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이 보수 언론과 보수 논리를 피고 있는데 과연 이게 틀렸다기보다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다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오늘자 2011년, 2018년 2월 11일 조선일보에 보시면 한국 GM 철수 위기, 문 닫는 군산 공장, GM 떠나면 다 죽어요. 벼랑 끝 몰린 군산 경제 이렇게 실렸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지난 10 몇 년 동안 한국 GM의 그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이 크죠. 예를 들어서 대우 자동차가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GM 인수를 했고, GM은 소형차를 판매하면서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아서 굉장히 많은 수출을 했고 한국 경제에 기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형차 위주의 GM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GM이 이제 서서히 한국 소형차 한국 소형차를 판매하는 이 공장을 철수해야 될 또 시점이 다가온 것이죠. 당연히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어떤 회사라도 필요하면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GM은 GM은 그동안 한국 GM을 통해서 소형차를 통해서 GM이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시장 경제에 특히 자동차 시장 경제나 전 세계 자동차 경제 그 구성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이 소형차 판매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철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한국 GM 철수 위기, 문 닫는 군산 공장, GM 떠나면 다 죽어요.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을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쭉 뒤에 보시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근 GM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재점화하면서 군산 지역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수원에서 만약에 중국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한국 그 지역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특근과 주말 수당이 사라진 직원들이 소비를 멈추면서 군산 상권과 부동산 시장은 벼랑 끝에 몰렸고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층의 근심도 커져가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공장을 중심으로 그 지역 경제가 섰다가 활성화됐었겠죠. 마치 우리 그 대우조선이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 지역 경제를 거의 떠받치고 엄청나게 그 지역 경제에 기여를 했지만 조선소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그 지역 경제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최근 잇따른 GM의 철수설과 구조조정 움직임에 군산시도 비상이 걸렸다.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이 여론을 보는 요 기사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노조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지역 주민들도 많았다. 뭐 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한창 위기설이 퍼지고 사장까지 교체되었지만 정작 노조는 파업을 운운하며 회사를 압박했다.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이 그 한국 GM이 철수하는 것에 대한 원망을 왜 노조한테 쏟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의 어떤 그, 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은 왜 그 문제를 노조한테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 기사를 썼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보시면 계속 되풀이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차 시장, 전 세계 자동차 글로벌 시장의 재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GM 입장에서는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해서 노조가 최대한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 지역 주민인 상인들이 만약에 그 GM에 연결이 돼 있었고, GM에 고용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같은 행동을 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노조의 행동은 노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강성으로 나가니 힘 있는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본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심은 겁니다. 예, 노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그냥 싸우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일보도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우리가 권력자들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더 부드럽게 해야 우리를 봐줄 거 아니냐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갈 사람 나가는 거죠. 예, 뭐 그렇고요. 뭐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뒤에 또 뭐라고 시를 내면,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경제 위기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목소리도 곳곳에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써 있고요. 택시기사 송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북한과 평창에만 신경을 썼지 군산이나 정북 지역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관심 한번 보인 적 있냐, 뭐 이렇게 신어놨습니다. 뭐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이 은근슬쩍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려고 은근슬쩍 써놓은 것입니다. 예, 물론 당연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비판할 거리를 찾아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경제 위기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기업이 흥하는 것뿐 아니라 파산하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떠나건 들어오건 그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망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 있을까요? 그럼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일까요? 여러분,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여러분이 충실해야 되고 사회주의 경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그 기업이 떠나건 말건 거기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정부가 기업을 한다면 정부가 그 기업을 인수하건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주면 그거는 우리 전 세계 그 경제 그 서로 국가 간의 협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FTA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부가 보조금 주면 안 됩니다. 예, 기업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떠나면 끝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근데 신문 기사들 보면 지역 경제가 망하거나 대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 망하는데 왜 니네가 안 나서냐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업 규제는 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자율권은 보장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왜 노동 유연성 보장하지 않냐고 그럽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체제에 맞춰서 해야 된다면 기업이 망하는 거 흥하고 말고 정부는 뒷짐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망하면 지역 경제도 망하죠.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망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냥 끝날 수도 있고 뭐 흩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망해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파산하는 것도 정부가 다 지원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망하건 흥하건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과 뭐 뭔가 나서야 된다. 이대로 얘기하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왜 나섭니까? 기업이 필요해서 들어왔고 필요 없으면 나가는 거죠. 냉혹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가르쳤을까요? 물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냉혹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 자본주의를 찬성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모호한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이 흥하는 것만 여러 번 보셨지 파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흥하다가 자본금을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다가 기업이 성장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기업은 그냥 부도내고 거기서 파산하고 청산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지. 그걸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은행에서 억지로 키워가지고 어,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게 해줍니까? 현실이 냉혹하거든요. 기업이 그럼 똑같은 논리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망해가지고 예? 노동 유연성 노동조합하고 협상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다 잘랐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이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기업이 망해서 지역 경제가 망하고 말고 그걸 왜 정부와 정치권이 신경을 써야 되죠?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 체계에 아주 충실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우조선이 망하건 예를 들어 삼성이 망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이 망해서 거기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기업이 망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까? 원래 그런 건데. 예?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겠죠. IMF도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망하면 망하는 거죠. 예. 뭐 어쩌라고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또 보수 언론지에서 은근슬쩍 정부를 비난하는데 비난은 아니겠죠. 은근슬쩍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정부가 GM을 위해서 또 보조금을 주거나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걸 왜 합니까 도대체 정부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해야 될 기업이 몇 년 버틸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흥하는 건 흥하는 놈은 흥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냉정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런 거를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있으면서 그 교육을 철저히 못 받았습니다. 파산할 수도 있다. 파산해도 파면 엄청난 피해가 주변에 가죠. 그거 어쩌라고요. 그 불황이든 공황이든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부에서 나서야 됩니까? 그냥 그게 원래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제 생각에는 왜 정부에서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요? 물론 그러면 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내버려뒀으면 더 큰 불황이 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망하든 흥하든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엄청난 고난을 겪겠죠. 그걸 살아나겠죠. 예? 그 돈이 투자가 됐어야 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으니 그래서 지금 2018년에 경제가 그나마 버티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왜 미국 정부와 예, 그거 나서가지고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까? 그건 공산주의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산주의고 어디까지가 사회주의고 어디까지가 자본주의입니까? 저는 아주 극단적인 자본주의라면 그러면 그 정부는 야경꾼으로서 야경 경찰 한마디로 뒷짐지고 감시하는 사람도 내버려 두어야 된다면 파산을 하건 지역 경제가 망하건 심지어 나라가 망하건 그건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럼 나서야 된다면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사회주의입니까? 아니면은 예? 그리고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하면 그 망하는 사람들한테 왜 안 줍니까? 망해서 개인들은 왜 구제를 안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순이 생깁니다. 도대체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것일까요? 나서는데 에서 두 사람이 손해봅니다.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주 최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심지어는 가족들이 자살하는 이 IMF 슬픈 사건도 있었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구를 먼저 구제를 해야 될까요? 네, 물론
다시 기업이 일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계속 말이 안 되는 게 어디까지가 사회주의고 어디까지가 국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도대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계라는 게 무자르듯이 명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어느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노동 유연성 문제 때문에 기업이 힘들면 자를 수도 있지 않냐 할 때는 그 기업의 편을 들죠. 왜 기업이 잘 되는 거니까. 근데 기업이 망할 때는 기업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마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모순들이 실제는 사회에 있는데 마치 그거를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양 얘기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훨씬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예 교조적으로 아주 아예 우리 종교에서 근본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 근본주의라면 파산을 하건 망하건 예를 들어서 IMF에 부도나서 국가가 망하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그거의 종속 변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국가가 먼저고 자본주의가 그 다음이다. 기업은 국가에 종속된다 하면 거기서부터 국가 사회주의 히틀러 같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하면 거기가 공산주의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세상의 그 모순된 체계들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단순히 신문의 논조에 따라가 보면 이 기사 보면 또 흥분합니다. 예? 아, 정부 왜 안 나서냐? 그럼 정부 또는 세금 아닌가요? 그거 왜 나서야 됩니까? 예. 지역 경제가 망하는 건 그 사람들이 내가 군산 시민들 물론 불쌍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뭐 GM하고 연결돼서 경제 시스템을 거기서 누가 음식점을 열고 그거 하라고 정부에서 부추겼습니까? 알아서 할 문제죠. 불쌍하지 않냐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너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냉혹하지 않냐 뭐 이럽니다. 그렇게 냉혹하다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2년 채용하고 내쫓는 건 냉혹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냉혹하고 어떤 게 냉혹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만 단순히 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논리에 앞뒤가 안 맞는 논리에 막 확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조선일보를 비판할 생각도 없고 군산 시민들이 다시 경제가 살아나야죠. 그렇지만 GM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면 군산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갈 때를 생각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짜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GM이 남아있길 바랍니까?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재편 때문에 GM은 떠나게 돼 있는 거고, GM도 사실 거의 망했다가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난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 왜 우리가 그 아까운 세금을 날려야 되냐는 거죠. 세금을 날리면 또 몇 년 있다 똑같은 문제 또 생기고, 그런 일이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신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걸 더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게 제 목적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딱딱 나눠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생각을 하십시오. 예. 뭐가 문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가 이상한 것이고 한번 스스로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점검해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